여러분들은 옥순이나 영숙 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은 정말 사과할 타이밍을 놓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왜 그렇게 잘못했나 라고 버틴 사람일까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로 사실은 책임을 피했다는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되거든요. 오늘은 31기 논란을 마무리하면서 해명으로 설명되는 부분과 해명으로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1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어떤 인격을 단정하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왜 우리는 시청자로서 어디에 서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를 봐야 될 것이며 각 출연진들이 어디에서 이제 걸려 넘어졌고 그리고 어떤 출연진들은 그 걸려진 부분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럼 그들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좀 하나씩 따져보려고 해요. 자, 먼저 옥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시각이 존재할 수가 있고 저는 그 시각이 상당히 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옥순은 이제 악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제때 사과를 했으면 끝날 걸 그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다. 플러스 옥순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고 그 믿음이 이제 깨지는 걸 봐야 되기 어려워서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해석인데요. 여러분은 이 해석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이상하죠. 쉽게 말하면 사과의 기회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에도 있었고 출연자들이 다시 만났을 때도 있었고 본방과 라방을 통해서 여론이 드러난 뒤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묻는 건 이겁니다. 정말 타이밍을 놓친 걸까? 아니면 그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불리해진 뒤에야 사과하는 걸까? 라고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종 선택은요. 뭐 1월에서 2월이다. 예, 그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첫 화가 방영이 되면서 출연진들에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죠. 그때 이제 순자가 사과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방송이 다 되고 난 후에 최종화가 방송이 되고 뭐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었죠. 그러면 옥수는 1, 2화 다 맞춰지고 그러니까 최종 선택을 다 하고 끝나고 그때 이제 못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때 일어난 거죠. 1월이랑 2월 때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좋아하고 최종 선택하네. 그리고 이후에 출연진끼리 얘기가 돌 거 아닙니까? 연애한다고 하네. 형커라고 하네. 뭐죠 이게? 그러면 이때 분명히 명백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그러면 저 둘은 언젠가는 깨질 거야라는 믿음으로 버텨왔던 건가요? 그리고 사과는 이때 일어난 거잖아요. 6월달에 일어난 거고 최종 커플이 돼서 형커는 계속해서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럼 5개월 동안 옥순이 틀렸다는 증거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옥순이 단순히 사과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기에는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그거예요. 좋아, 본방 때 1, 2월 때 촬영했을 때 실수한 걸 인정을 해. 그러면 6개월 동안 도대체 뭐 했어? 라고. 그 전에 그리고 순자가 먼저 1화 방송 때 다 모였잖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뒤늦게 늦지 않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옥수는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사과할 일인가? 내가 그렇게까지 나서야 될 일인가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서야 될 일이었고 놓친 거겠죠. 즉 뭐냐면 사과할 타이밍이 놓쳤다는 말은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5개월 동안 뭐 했냐라는 말 때문에 사과할 타이밍을 놓친 건지 아니면 사과를 안 한 건지가 우리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놓쳤다는 건 그거예요. 정말 어떻게든 문을 두드리고 하려고 했지만 끝끝내 상대방 쪽에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사과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이고요. 사과를 안 했다는 거는 이제 5화 방영되고 6화 방영되고 요 장면이 이제 대중에 타게 되면서 나한테 되게 불리해졌구나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제 부랴부랴 사과를 하려고 하거나 뭐 라이브 방송 때 얘기하거나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과를 안 한다의 의미이지 않을까요? 옥순이 틀렸다는 게 명백하게 인정이 이제 최종화 즉 1화랑 2화 때 최종 선택 때 방영이 된 이상 그녀가 라이브 방송 때 했던 거는 보여줬던 모습은 결과인 거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뭐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저는 조금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예리하게 잘 들어갔지만 그럼 이제 옥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한다면 저는 2화 때로 돌아간다서 보고 있습니다. 2화 때 굉장히 초반에 나오는 장면인데 순자야 그렇게 장을 바리바리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남자들이 알아봐줘야지 라는 그 말부터 사실 옥순은 지속적으로 말을 너무 쉽게 툭툭툭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툭툭툭 하는 경향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된다면 어쩌면 옥수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돼. 좀 재밌게 얘기하는 건데 뭐 어때?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순자가 상당히 이제 튀게 행동을 하니까 그 부분이 순자가 싫다까진 아니야. 근데 뭔가 이상해. 난 그냥 저렇게까지 뭔가 눈에 띄는 행동을 왜 해야 하는 걸까 내 앞에서? 라는 생각 정도는 했을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이후에 영호라든가 상철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고 말을 이제 축축축 이제 쌓게 되면서 평소에 해왔던 본인의 그 습관대로 계속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시점, 아침 때까지만 해도 순자가 영숙이랑 1대1로 경쟁하는 나의 동료대까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귀여워 사건이 터지고 난 후 이렇게 된 거죠. 즉 이미 그녀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쌓아오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쌓아왔고 그 베이스 위에 본인이 쌓아왔던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특징들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서 순자 등 자신이 뭔가 불편해하거나 또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불편해하던 사람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 장면이 나온 게 아닐까요? 라이브 방송 때나 그때 그 장면들도 궁극적으로 옥순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경수가 순자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말하고 행동해 왔던 것들이 왜 그렇게 문제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라이브 방송 때의 모습이라든가 이후에 옥순이 올렸다는 변명문 혹은 해명문 같은 것들도 큰 틀에서 봤을 때 나도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태도가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문제라고. 지금이라도 내가 가볍게 행동했다는 걸 인정하고 순자한테도 그렇게 내가 말 함부로 하고 해서 미안하다 라고 하면 끝날 일을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온 거예요. 리액션 때도 마찬가지로 좋게 얘기하는 사다가 또다시 뒤에서 뭐라 하고 순자라든가 경수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는 듯한 바로 그 말.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 한다면 멈춰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옥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그냥 혼자서만 말을 툭툭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자, 옥순이 자연스럽게 이제 판을 깔게 되었고, 아,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이 되는구나. 그 위에 영숙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을 헛게 되면서 이게 집단으로 되고, 그 집단이 지금 빵 터진 게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그럼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옥순이 이제 순자와 경수가 잘 안 될 거라고 하고, 뭐 확실한 건 좋아. 그거는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순자에게 압박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본인이 했던 그 예언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순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중독돼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럼 경수와의 그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럼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봐라! 만약 이제 경수랑 순자가 안 되게 되면 내 말대로 됐지! 라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믿어왔던 것인지 아니면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추가로 얹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냉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었겠죠? 근데 그게 이때까지는 크게 문제를 일으켜오지 않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이 방송에 나왔던 그 순간, 이제 사태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커진 게 아닐까. 즉,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자기 인식이라고 하죠. 이제 자기 반성을 한다거나,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내가 너무 과했나? 라고 하는 그 내적인 브레이크가 상당히 마모된 상태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옥수는 악셀을 밟을 수밖에 없었고, 뒤늦게라도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지만 이미 수없이 많이 브레이크는 이제 닳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을 멈추기가 어려웠고, 그게 현재까지 제가 보고 있는 옥순의 전체적인 서사입니다.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해왔다는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들릴 수가 있었고, 누군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했고, 그 성향 그대로 쭉 까다 보니 눈을 떠보니 이제 라이브 방송 때 그리고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욕을 먹게 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숙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제 아기가 있다기보다는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아, 글쎄요. 이 장면 보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제 발로 건 거 아니냐. 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반론의 지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을 던진 대중 앞에서, 그러니까 3명 앞에서, 정이라든가 옥순 앞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시청자나 카메라 앞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맥락을 순수하게 이해를 부족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 이 말이, 이제 그 당시에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냐면, 결국 이제 아기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발을 걸렸다. 말하는 것이 단순히 맥락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영숙에 대해서는 정말 감정을 이제 논리적으로만 풀려고 하다 보니 일어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로 든 생각은요.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자신이 이때까지 맺어왔던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왔는가에 대해서 의문이긴 합니다. 자, 이 말은 사실은 꼭 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기도 해요. 경수를 포함해서 영철이라든가 광수를 포함해서 전부 다 말이죠. 그녀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냥 행동을 쭉 해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아직까지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고려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인 이상, 그리고 그녀 또한 어떤 관계 감각, 관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작진 측에서 섭외를 해서 출연을 시켰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이 영숙님이 저 사람은 맥락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그 했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요때 요 발언은 너무 이게 변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사실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저런 옥순을 포함해서 영수도 그렇고 이런저런 해명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여전히 해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순수하게 순자에게 내가 그 당시에 그랬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라고 정의처럼 그냥 사과하면 끝날 일 아닌가요? 물론 그 사과가 쉽진 않겠지. 진심으로 그렇게 머리를 이제 숙인다는 게.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본인이 하는 행동이잖아. 이거는 어느 누구도 줄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정이라든가 뭐 옥순이라든가 영숙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좁히려고 해도 좁혀지지 않는 앙금이 남단 말이에요. 그 앙금인 부분들을 맥락을 그냥 이해를 부족했다
사과의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다라고만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우리가 희석을 시킨다고 하죠. 희석을 시키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희석이 가능합니다. 해명이 가능한 부분은 저도 어떻게든 가능하고 뭐 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명징하게 말하려고 해요. 근데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명해요? 정작 지금 옥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 빼고는 사과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자가 돼가지고 여기 앉아있고 바로 옆에서 우린 너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으니까 우리 할 말 다 할게 라면서 파이팅 커플 되자라고 하고 아니면 때로는 이제 방문 너머에서 나랑 순자랑 왜 경수랑 순자랑 왜 잘 됐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충분히 들릴 수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새벽까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내가 너무 나도 참 뭐라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순자가 문제가 있거나 아무리 순자가 과해 보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 맞붙어서 불편함을 끼치는 거랑 여러 명이서 모여갖고 압박을 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희석시킨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의도 이제 한두 마디 계속 말을 얹거나 순자와 어떤 연적일 수밖에 없는 영숙에 대해서 잘 되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축축축 얹음으로써 그녀 또한 일조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녀는 이제 바짝 엎드렸고 또 순자도 이제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겠다고 당사자가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의는 뒤늦게라도 정말 나는 내가 사과를 함으로써 그 사과를 방패로 삼지 않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용기에 대해서는 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이제 보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반성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면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사실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악의를 갖고 할 수도 있고 적대감을 갖고 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이 지금 라이브 방송 때 수많은 시청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그건 너무 과했다라고 의견이 좁혀지게 된다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아무리 좋게 봐서 방송 중이나 아니면 진짜 6화라든가 최종화 방영될 때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그 이후에 모임이라든가 했을 때는 충분히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는 조금 정의님에 대해서 그래 방송 중에서는 시청자로서 많이 불편했지만 이렇게까지 했고 또 순자도 받아들였다면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고 저는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혀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립 선언한 사람이 이제 가해자와 친하다고 해서 방관장 가해자는 아니다. 자, 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그러므로 리액션 자리 등에서 보인 말과 분위기에도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타당한 지적을 하셨다 생각해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가해자랑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조자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네, 맞는 말이죠. 두 번째로 사적 모임은 법정이 아니고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갈등 개입을 피하려는 건 인간적으로 자연스럽다. 자,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순자도 완벽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무조건 이 순자가 피해자하고 그렇다고 해서 순자가 무조건 다 옳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이 부분도 맞는 말이고 제가 계속해서 방송 중에서 했던 말씀이죠. 경수와 순자 요 관계랑 경수와 순자 영숙 이 3자 관계 요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 명이서 모여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중립을 선언했다. 만약에 영숙이라든가 옥순이 중립을 이제 선언했다 한다면 이 장면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리액션 리액션 본방 리액션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냐면 중립을 선언했다면 우리 영철처럼 리액션 포함해서 그리고 라이브 방송 다 포함해서 그냥 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 영수처럼 순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할 때마다 살짝 인상을 쓰거나 지금 보니까 광수도 조금 이제 말 얹게 돼서 중립자로 보기 어렵지만 광수처럼 때로는 조금 순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더라도 때로는 순자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순자 저 입장에서는 좀 난감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같이 이제 상반되게 계속 얹거나 이 정도는 되어야지만 조금 우리가 중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방 포함해서 리액션 자리도 포함해서 그러한 조롱성 오가거나 탱크 왜 사오고 앉았어? 라고 이제 경수나 순자에 대해서 저 카톡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등 그런 이제 말들이 오가는 그 상황에서 그 분위기에 참여하거나 같이 웃거나 동조한 듯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까지 중립이라 한다면 그것은 이제 중립을 참여로 오해한 게 아닐까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철처럼 나는 양쪽 사정을 다 모르지만 말 아끼겠다 혹은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난 까지 않겠다 갈등 자체는 난 개입하지 않겠다 정도로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왜 듣고 있어? 라고 한다거나 야 탱크 경수 뭘 저런 걸 사오냐? 라고 한다거나 야 둘이 카톡 해가지고 빨간 머플러 미리 말 맞춰온 거 아니야? 라고 하거나 경수와 순자가 등장했을 때 웃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과연 중립이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미 깔려져 있는 어떤 방향에 자신들의 어떤 반응을 하나씩 얹음으로써 그것이 좀 더 가속화되게끔 한 건 아닐까요? 대놓고 말한 건 아니에요. 대놓고 말한 건 이제 상철 등 몇몇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례에 가해자가 친하다는 것만으로 동조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네, 영철은 영숙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로 뭐 영자라든가 뭐 다른 이제 남자 출연자 영식이라든가 친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친분을 이유로 이 장면에서 이제 합류를 했는가? 합류하지 않았죠. 그거를 이제 저는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순자랑 경수랑 고립을 자처했다. 그러므로 이분들도 이제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요. 고립을 먼저 선택을 하고 쭉 간 걸까요? 아니면은 상황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 고립이 된 걸까요? 즉 원인과 결과가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회식 자리에 안 나왔거나 아니면 방송 중에서도 조금씩 순자는 영자랑밖에 교류를 할 수가 없게 될 거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교류를 안 한 건지 라고 보기에는 네, 요게 이제 4화 때 나왔던 장면이죠. 영숙과 순자가 서로 같이 이불에 누워서 대화를 하는 등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순자도 그렇게 막 영숙에 대해서 나 영숙 싫어라고 하면서 본인이 먼저 밀어내지 않고 영숙님도 지금 그 경수님을 좋아한다더라 정도의 얘기만 돌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회식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본인이 안 나온 거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계속 그 둘에 대해서 뒷말이 나오고 불편한 시선이 오간다거나 5화 때에 나왔던 이런 장면이 나온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순자가 1화 방영했을 때쯤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끝끝내 사과하지 않는다거나 자 그렇게 이와 같이 끼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다면 정말로 이 순자가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순자가 이 본방 중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는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곧 고립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즉 우리는 고립을 선택한 그 외향이 형성된 이유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왜 안 어울리게 되었을까? 안 어울린 것이 원인인 건가? 아니면 이미 형성된 분위기의 결과인 건가?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실제로 있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제 고립을 선택했다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상철이 말했던 너가 처신을 그 모양을 해서 너가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말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이 사태에 타당한 말일까요? 다음으로 요 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사적 모임은 심판 자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임의 사진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되게 타당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제작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연이 될 거를 전제를 하고 나왔죠. 본인들의 행동이 방송에 나오거나 제작진들이 편집을 해서 송출을 하거나 유튜브로 띄우거나 한 거를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물론 사적 모임 자체는 법정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모임을 간다고 해서 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인스타에 올린다거나 본인이 출연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송이나 자신의 글을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올리거나 리액션 자리에서 그렇게 웃는다거나 말을 얻는 행위가 단순히 사적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본방은 그렇다 쳐요. 왜냐하면 본방 말 그대로 이제 리얼리티니까. 근데 그 이후에 라이브 방송이나 리액션은 정면으로 시청자가 소통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시청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는 등 결국 공개 콘텐츠의 일부이며 이 자리에서부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출연진으로서의 책임을 더 크게 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왔던 웃음이라든가 농담이라든가 그런 말들은 단순한 사적인 말들일까요? 아니면 그 말들 또한 콘텐츠의 일부로서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즉 공개 리액션 자리에서 특정인을 의심하거나 가볍게 처리하는 것 또한 저는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말들이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느껴질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출연진들이 고려를 했거나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요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런 거죠. 영자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 영자가 영숙이라든가 옥순이랑 친하다고 해서 그리고 나는 또 순자랑도 친해. 그러면 이 관계를 별개로 봐야 되지 않나? 영자 입장에서는 옥순과 영숙과 내가 친분이 있는 거랑 내가 또 순자랑 따로 친분이 있는 거랑 이 두 개를 별개잖아요. 왜 두 개를 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를 이제 요분께서 댓글로 잘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타당하다 생각해요. 하지만 이 말에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가령 순자와 옥수는 혹은 뭐 영숙의 관계가 사소한 갈등이면 상관이 없어요. 각각 따로 친한 거니까. 근데 옥순이나 영숙 등이 반복적으로 순자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도 리액션 자리에서 옥순의 옆에 자리에 앉다거나 뭔가 그런 옥순이 함께 있는 그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한다거나 그러한 외형을 형성하는데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면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자가 누군가가 친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옥순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순자를 고립시키는 그 분위기에 적극적으로까지는 하진 않았더라도 머릿수를 채움으로써 외형을 형성했다면 그리고 그 장면을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단순한 분리다. 내가 A랑 친한 것과 내가 B랑 친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임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은연중에 순자랑 경수랑 어떤 분리되는 듯한 그 분위기에 내가 함께 포함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침묵을 요구하게 된 건 아닐까요? 이건 이제 정치공학에서 많이 쓰인 얘기예요. 때로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 타이밍에 혹은 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했는가, 때로는 정치는 보여지는 것,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자가 이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메시지를 순자 혹은 시청자들에게 던진 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저는 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의견에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분이 이제 인지적 경제성이라는 이제 좋은 언어를 쓰셨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던 단어인데요.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인지적 경제성에 의하면 사람이 이제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즉, 보통 사람은 남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는 현명한 전략을 쓰기도 한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인지적 경제성, 즉 나는 갈등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순자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거나 조롱을 한다거나 뭔가 배제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즉 이거는 인지적 경제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순자와 경수가 함께 있으면 뭔가 불편하니까 살짝 보이지 않게 이제 약간 분리가 되거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지, 인지적 경제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행동이 옳다고 보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즉 정당화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분의 이제 댓글 중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순자가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이제 경수 때문이 아닙니까? 경수가 계속 애매하게만 해서 순자가 계속 스트레스 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리거라는 말과 책임이라는 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분은 지금 트리거, 즉 결정적인 요인이 경수 때문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글쎄요, 책임은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수가 자꾸 7대3인데 뭐니 이제 뭉개면서 애매하게 말하긴 했어요. 그걸 듣고 영수도 마찬가지로 7대3이네, 그럼 나 3이니까 가능성 있겠네라고 덤비는 부분도 있고, 숫자도 언제까지 7대3이라는 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전체의 문제의 일부입니다. 경수가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앞에 있는 이 장면이라든가 이것들이 다 설명이 되진 않아요. 즉 순자가 감정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나 이것이 훨씬 더 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왜 순자가 감정이 악화되었는지는 주변 분위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트리거로만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지분은 있겠죠. 경수이 답답하 하면서 말이죠. 순자가 집착했으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진짜 이제 속된 말로 미저리라는 비유를 쓰셨는데, 미저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순자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 저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논리는 이제 맞을 짓을 했다랑 연결이 돼요. 제가 방송 중에서 늘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불편해. 인정할 수 있어. 영수도 불편할 수 있고 각 개인이. 근데 그 불편함이 모여서 어떤 영향력을 거꾸로 행사하게 된 순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된다고요. 그냥 따로 그냥 조용히 얘기를 하던가, 불편하지만 그냥 침묵을 지키던가. 침묵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 영수와 영철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할 말, 저는 그냥 잠됐습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거나, 영수처럼 이제 계속 인상을 찡그린다거나, 소극적으로 정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각 개인의 불편함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요분이 이제 이런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여론적인 부분도 포함되지 않냐, 편집이 그렇게 되었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해명이 되지 않은 장면들이 나오고, 여전히 정말 저 사람들이 각본에 따라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기에는 본인 무덤을 파는 말들을 해야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상의 편집을 가상적으로 이럴 것이다, 이랬을 거다라는 거는 사실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을 기반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는 될 수가 있겠죠. 얼마인지 편집에 따라서 처음에는 순자가 진짜 미저리처럼 막 보였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슈퍼데이트 전후로 해서 경수의 마음이 이미 확 기울어져 있다는 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글쎄요, 그 말은 순자 또한 이제 역으로 영숙이나 옥순에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편집을 해서 겨우 이 정도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훨씬 더 많다. 즉 이게 하나의 가정이라는 게 양날의 검처럼 쓸 수 있습니다. 편집 때문에 누군가 불리할 수도 있지만 편집 때문에 누군가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추가적인 이제 데이터가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이제 이론에 멈춰야 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은 보여진 장면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리액션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것이 편집으로 인해서 다르게 해석이 된다고 본다면 어떻게 해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라든가 그 장면에 대한 이제 논리를 같이 제공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단순히 이제 얼마인지 편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르게 봐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충분한 근거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라고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댓글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중립자 모두를 방관적 가해자로 몰 수 없다는 데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단순히 누가 누구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조자라고 보기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문제 삼은 건 친목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공개적인 리액션 자리라든가 라이브 방송, 그리고 이후의 모임 등 다양한 장면에서 순자와 경수의 장면을 대하는 말과 분위기가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그리고 본방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철의 왜 그걸 듣고 있어 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중립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문제의 초점을 말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사람에게로 옮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말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덮어두고 왜 너는 그걸 듣고 있니?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쩌면 31기 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불편한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지점이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의미로 이분이 잘못됐다거나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되게 예리한 의견을 함께 공유해보자, 자, 요 영상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 그렇게 해서 옥순과 영숙 정의에 대한 저희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실 법한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자는 이제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 그랬단 이유로 이제 가해자냐?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다만 공개된 모임에서 누가 어느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그것만으로도 시청자들에게 하나의 외형으로 읽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립은 아무 편과도 친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누군가를 의심하고 조롱하는 분위기에 올라타지 않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사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친분이 아니라 누가 어떤 분위기에 힘을 실었는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31기를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중립은 아무 편과도 친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중립은 공개된 자리에서 누군가를 의심하고 조롱하고 가볍게 만드는 분위기에 올라타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회사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되죠. 누군가가 상처를 말했을 때 사람들은 종종 그 상처보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이제 와서 말해? 너가 안 들으면 된 거 아니야? 왜 일을 키워? 왜 분위기를 깨? 라고요. 그 순간 피해를 말한 사람은 어느새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이번 31기 논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친분이 아니라 누가 어떤 분위기에 힘을 실었는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